그냥 물로만 씻는 것도 위험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를 타서 깨끗이 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영양소의 소실이 더 커져요. 물에다 한나절 담궈놓고 이러면 채소 과일에 있는 수용성 성분들이 손실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양배추는 먹기 직전에 양배추를 베이킹소다나 식초로 씻으면 좋은 성분이 빠져나간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어떻게 씻어야 하나요? 양배추뿐만 아니라 채소나 과일에는 수용성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C라든지 엽산, 그다음 비타민 B6,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성분, 그리고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넬레이트라고 하는 항암 성분이 되는 성분하고 비타민 U와 같이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수용성 성분이라서 이렇게 씻는 동안에 이런 수용성 성분이 사실은 녹아서 버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물로만 씻는 것도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베이킹 소다를 타서 잘 깨끗이 씻으려고 농약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영양소의 소실이 더 커져요, 베이킹 소다를 넣으면. 왜 그러냐, 이 베이킹 소다 용액은 알칼리성이잖아요. pH가 8에서 9 정도 되는 알칼리성 용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베이킹 소다 용액이 세포벽에 있는 헤미셀룰로즈를 녹여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포벽이 무너지니까 그 속에 들어있던 영양 성분들이 더 많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용출이 더 쉬워져 가지고 이런 수용성 영양 성분들의 소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이 양배추가 위암 뭐 이런 거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위암 예방에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이 양배추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효소에 의해서 설포라판이라든지 아이소시오사야네이트 성분으로 황화합물로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런 효소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잘 작용을 하는 적정 pH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중성 pH에서 잘 작용을 하는데 pH가 알칼리성으로 가게 되면 효소가 잘 작용하지 않아서 항암 성분으로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양배추 먹고선 위암에 좋다니까 먹고 있는 분은 그 효과를 제대로 못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다 하는 거고요. 그 시금치나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이런 채소들을 베이킹 소다를 탄 용액에다가 10분 이상 오래 담궈두면 비타민 C와 같은 성분의 손실이 30에서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실험 논문도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런 양배추를 씻을 때 베이킹 소다 용액에다 쓰는 거 별로 비추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양배추는 농약이 많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사실인가요? 양배추 재배할 때 농약 많이 치죠. 왜냐? 그거는 양배추는 한 150일 정도 이상 자랐을 때 우리가 그 동그란 양배추를 이제 수확을 해서 먹거든요. 근데 양배추는 처음에 100일 정도는 겉잎만 이렇게 시퍼런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때는 벌레들이 그 겉잎을 아주 맛있게 잘 먹어요. 그러니까 농약을 칠 수밖에 없죠. 근데 100일쯤 지나고 나면 생장점이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결구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는 그런 결구가 동그랗게 이렇게 단단하게 말리는 거죠. 그런데 이 결구부가 단단해지는데 한 5, 60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150일이 지나야지만 우리가 양배추를 딱 수확을 해서 먹게 되는데, 그때는 얘가 벌레도 그 결구부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너무 단단하게 이렇게 쌓여져 지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농약을 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양배추에 농약이 많다, 그거는 우리가 먹는 양배추 동그란 결구 부분은 그렇게 농약이 크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를 가장 안전하고 영양소를 지키면서 씻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양배추를 깨끗하게 씻는 법을,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한 입 한 입 따가지고 베이킹 소다 용액에다가 넣어서 씻고, 또 그거 알칼리성을 중화하느라고 식초 탄 물에다 씻고, 너무너무 정성을 들어서 씻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진청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채소들이 사실 베이킹 소다나 식초
이런 거에 씻는 거랑 물로만 씻는 거랑 했을 때 농약 제거율은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더라. 라고 하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배추는 특히나 식물학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농약이 양배추 안까지 스며들어갈 정도로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양배추의 겉잎, 흙이 좀 묻어 있다든지 찢어졌다든지 상처가 났다든지 이런 것들, 먼지가 묻었다든지 하는 것만 겉잎 두세 장 제거를 하시고 물에다가 한 5분 정도 잠궈 놓으면 그 속에 있는 먼지 같은 게 혹시 끼었다 하더라도 불어서 이렇게 물에 올라오거든요. 그거 버리시고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두세 번 세척을, 깨끗한 물에 세척을 해서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혹시 양배추 쌈을 하기 위해서 양배추 잎을 찐다 그러면 이제 한 입 한 입 따가지고 한번 물에다, 흐르는 물에다가 씻어서 그리고 찌시면 될 거고, 또 우리가 양배추 채를 썰어서 먹으려고 그러면 양배추를 4쪽 또는 작은 거는 반만 두 쪽으로 이렇게 내셔가지고 채칼로 해서 이렇게 결이 있는 걸 이렇게 반대로 쓸어야지만 채가 쓸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또 그 양배추가 워낙 양이 크니까 이렇게 반을 자르거나 4분의 1 통을 잘라서 이렇게 했을 때 그날 먹는 거는 한 반 정도밖에 못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요때는 거꾸로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도록, 그리고 페이퍼 타월로 해서 물기 다 털어내고 물기가 없이 해가지고 비닐에다 넣어서 냉장 보관했다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양배추는 먹기 직전에 세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깨끗이 해가지고 우리 집에 깨끗한 냉장고에 넣고 싶으신 욕망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물기가 들어가면 사실은 미생물이 자라는 데는 수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생물의 성장을, 증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먹기 직전에 바로 씻어서 드시는 걸 가장 추천합니다. 다른 야채, 과일도 베이킹 소다로 씻으면 안 좋은가요? 물론 이렇게 논문들 쭉 보면 1% 정도, 그러니까 물 2컵에다가 베이킹소다 1티스푼 정도, 작은 술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게 5g 정도 되니까 물 2컵이면 한 500ml 이렇게 해서 1% 정도의 베이킹소다 용액에다가 담갔다가 씻으면 농약 제거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양배추 생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아까 양배추 자체에 그렇게 잔류농약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깨끗한 물로 겉잎 뜯어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다른 채소들도 농진청에서 실험해 본 결과는 물로 씻는 것이 영양소 손실이나 안전성에서 손실도 줄일 수 있고 안정성에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깻잎이나 상추같이 꼬불꼬불 해가지고 그 속에 그 주름 사이에 먼지나 뭐 이런 오물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처음에 흐르는 물에 씻기 전에 물에다가, 충분한 물에다가 한 5분 정도 담궈놔요. 그러면 그 속에 이제 껴있는 먼지 같은 것들이 불어서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물은 따라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입 한 입씩 깨끗한 흐르는 물에다가 두세 번 헹궈서 사용하시면 농약도 제거될 수 있고 영양소 손실도 적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세척 방법이 야채, 과일 영양소에 문제가 생기나요? 양배추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채소 과일에는 수용성 영양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꼬불꼬불한 채소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물에다 좀 담궈 놔라 5분 정도 그랬는데, 그거를 너무 담그는 시간을 뭐 한나절 담궈 놓고 이러면 채소 과일에 있는 수용성 성분들이 다 물로 빠져나와가지고 버려지는, 손실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특히나 베리류 같은 거, 조직이 좀 연하고 가공성이 있는 조직, 껍질이 없는 그런 채소들, 과일들, 이런 것들은 더구나 더 그렇죠. 그 당분 같은 것들로 다 빠져나가서 맛이 그냥 개심심해질 거니까 그런
담그는 시간은 과일이나 채소의 종류에 따라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꼬불꼬불하게 너무나 막 이렇게 꼬불꼬불한 것들은 뭐 한 10분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거는 별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는 농도가 높으면 베이킹소다가 맛이 어때요? 좀 약간 미끌하면서 좀 이렇게 씁쓸하기도 하고 좀 안 좋은 맛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이나 향이 그 베이킹소다 농도가 1%보다도 더 높으면 막 그냥 우리는 더 깨끗이 씻고 싶어가지고 많이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은 맛이나 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아까 이게 알카리성 pH이기 때문에 그 세포벽에 헤미셀룰로즈가 녹아 나와서 질감이 물컹물컹해질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영양소 손실도 더 커지고 질감이 사실은 음식이라는 것, 채소나 과일은 아삭아삭한 맛, 뭐 이런 것에 의해서도 먹기 때문에 그 질감이 손상될 수가 있어서 영양소 파괴뿐만 아니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이킹소다는 만약에 씻는다고 하더라도 1% 정도의 용액을 만들어서 씻으시면 좋겠고 10분 이내로 담궈 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녹색 채소 같은 것들, 시금치나 뭐 이런 것들은 이 베이킹소다 용액에다가 이렇게 넣고서는 살짝 넣고 삶거나 아니면 소금을 살짝 넣고 삶으면 더 조금 이렇게 초록색이 선명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모신잎 송편 뭐 이런 거 쑥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계절성이 있는 거잖아요. 쑥은 봄철에, 모신잎은 여름철에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은 1년 내내 쓸 거를 냉장고에다 그 떡집에서는 쟁여놓거든요. 그거 다 삶아서 쟁여놓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색깔이 선명하게 유지되도록 소금과 베이킹소다를 살짝 넣어서 삶아요. 그러면 쑥이나 모신잎에 들어있던 클로로필, 녹색 색소 성분이 클로로필린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바뀌면서 선명한 녹색을 띠게 되는데 이렇게 싱싱해진 거 아니야? 더 선명한 녹색을 띠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렇게 되면은 사실은 비타민 C라든지 엽산처럼 손실률이 가장 큰 영양소가 비타민 C하고 엽산이거든요. 요런 것들 또 그런 것들은 손실률이 좀 커질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색깔이나 이런 건 예쁘니까 더 좋지만 그럴 수가 있고 헤미셀룰로즈가 아까 녹아 나옴으로써 조직이 연화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수용성 성분들이 빠져나와서 버려질 수가 있다라는 게 문제고 베이킹소다 용액에다 할 때는 맛이나 향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영양소가 파괴될 수도 있고 질감이 물러질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영양소 중에서도 비타민 C는 그다음에 엽산 이거는 굉장히 불안정한 성분이고요. 티아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B1 이거는 고리가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고리가 분리가 되면서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손실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리보플라빈 같은 것들은 알칼리 용액에서도 얘도 분해가 좀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비타민 B1보다는 좀 덜하고요. 그 정도가. 그다음에 폴리페놀이나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은 안토시아닌 색소 요게 안토시아닌 색소는 알칼리성에서 청색, 보라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딸기나 이런 게 붉은색일 때는 식욕이 돋우어지지만 이게 퍼르둥둥하게 되면은 식욕이 없고 어머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색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 무기질은 pH에 따라서 큰 변화는 없다. 그렇지만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약이 우리 몸속에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일단 농약은 우리 몸에 쌓이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농약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간 독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시골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음독 사고가 있죠.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게 농약인 줄 모르고 사용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과일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준을 따라서 잘 해주시면은 실제는 그 정도의 농약의 양은 우리가 설령 과일을 세척을 잘 하지 않고 먹더라도 그다지 위험한 정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농약이 들어오면 간이 좀 고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이라고 있죠.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의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분비계에 좀 혼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농약은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가 나쁘죠. 간 독성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내분비기에 이제 혼란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농약이 우리 몸에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유기농 음식은 세척하지 않고 그냥 먹어도 되나요? 유기농 같은 경우 농약은 안 치죠. 안 쳐야 되는 게 이제 유기농인데, 근데 이제 유기농이라고 하더라도 과일이나 채소의 표면에 세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내고 드시고, 이걸 그냥 드시는 거는 그래도 좀 지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세척은 하고 드셔야 유기농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유기농을 할 때 이런 퇴비를 써서 유기농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 인분을 가지고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인분을 사용해서 배추를 길렀는데 배추 이파리에 이제 기생충, 알이 발견이 됐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이 농장을 하다 보면은 동물들이 올 수가 있어요. 노루나 뭐 이런 그 산짐승들이 와서 여기에 대소변을 보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유기농을 하더라도 세척은 하고 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식초, 베이킹 소다로 과일, 야채 세척하면 농약을 없애는 효과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과일이나 채소를 세척을 할 때 식초를 쓰세요. 예전에 어떤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 식초 10% 그리고 락스도 썼고, 그리고 베이킹소다 이런 걸 거의 한 10%씩, 농도가 10%. 근데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식초가 10% 정도예요. 이게 식초 원액 쓴 거죠. 사과 식초라든지 이런 걸 샀을 때 얻는 그 농도 그대로 써서 과일을 씻었을 때 과일이나 채소를 20분 정도 담궈 놓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농약이 70에서 90% 제거되더라. 이런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양을 쓰잖아요. 그죠? 누가 채소를 씻기 위해서 농약을 콸콸 부어 넣고 원액대로, 그리고 뭐 베이킹소다나 뭐 락스를 누가 붓습니까? 그런 것은 실생활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든 이야기고요. 만약에 이제 농약이 있었다. 근데 이제 식초 몇 방울 넣어서 씻는 것은 물로 씻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수님께서 과일, 채소 세척할 때 쓰시는 세척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요즘 그 과일 세정제라고 좀 나옵니다. 실제 그런 제품들이 거의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은, 채소라든지 특히 과일의 색소는 염기성일 때 훨씬 더 진하게 보입니다.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쌀을 씻어서 뜨물을 받은 다음에 그 뜨물에다가 워싱소다라든지 베이킹소다를 좀 녹여보세요. 그러면 센 노랗게 변할 겁니다. 그리고 그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 블루베리도 그냥 그 블루베리를 씻고 나면 물이 약간의 파란색을 띠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워싱소다나 베이킹소다를 넣어주게 되면은 새파랗게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과일 세정제라는 것이 과일에서 나오는 색소가 드러나서 그런 경우가 많고, 물론 그 과일이나 채소에 붙어 있는 먼지 이런 것들을 좀 떼내는 그런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농약을 없앤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기대하면 안 되고 그냥 오염물을 좀 떼내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극히 드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사과 같은 것을 출하를 할 때 파라핀 왁스 같은 것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일은 안 하지만은, 극히 드문 얘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파라핀 같은 것을 먹게 되면 굉장히 맛이 안 좋죠. 파라핀을 제거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농약이 있었다면 과일의 표면에 이 파라핀 속이 그대로 갇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그런 과일을 만약에 선물을 받았다 그럴 때는 이제 껍질을 다 깎아내고 드시는 게 속이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과일의 경우에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정도. 이 정도면은, 과일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를 제대로만 지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걱정할 정도의 농약의 양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로 깨끗하게 씻어 드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조금 걱정된다 그러면은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약을 칫솔질을 하다 보면은 좀 거칠거칠한 가루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베이킹소다 가루예요. 그래서 베이킹소다라든지 워싱소다라든지 이런 딱딱한 가루, 이런 것들로 과일의 표면을 좀 세게 닦아주게 되면은 표면 과일 껍질 부분이 좀 깔아져서 나갈 수 있죠. 과일이 있고 여기 물이 있고 베이킹소다나 워싱소다를 좀 가루를 넣어서 물에 적신 가루를 과일의 표면에서 좀 닦아주면은 과일의 표면에서 좀 깔아져 나갈 거니까
같이 농약이 그 표면에 만약에 있었다면 같이 떨어져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고도 난 정말 농약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러면 껍질에 있는 영양소는 포기하시고 그냥 깎아 드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인데 화학적으로 녹여낸다. 식초를 20분 담궈 놓으면 되죠. 그러면 70에서 90% 녹아 나갑니다. 그렇게 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고, 근데 실제 그렇게 하시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가루 같은 워싱소다나 베이킹소다 가루로 또는 이제 좀 딱딱한 수세미로 깨끗한 수세미로 과일의 표면을 깎아주는 것, 그게 한 가지. 또는 그래도 난 정말 농약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깎아 먹는 것. 이 세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일이나 야채 먹을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그 농약이 좀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과일의 꼭지 부분, 폭 들어간 부분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농약이 좀 농축돼서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서 씻겨 나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꼭지 부분이라든지 주름진 부분 이런 데는 제거를 하고 과일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채소의 경우에 배추 또는 양배추 같은 경우는 알배기 있지 않습니까? 속의 알 부분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배추를 기르는 걸 보면은 먼저 순이 나온 다음에 잎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면 이걸 나중에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이제 알이 차면서 이제 커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농약이 맨 바깥의 껍질에만 있어요. 배추라든지 양배추 같은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맨 바깥의 껍질은 제거해버리고 속의 거는 그냥 물에 씻어 드시면 됩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샐러드를 여러 개를 사서 냉장고에 두고 드시고 하는데, 이 샐러드를 만들 때 이 파리를 많이 씻죠. 이미 씻습니다. 씻고 또 과일도 씻어서 넣고 이렇게 하는데 물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채소든 뭐든 물이 닿았다. 그리고 거기에 뭐 또 견과류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그 단백질도 좀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는 세균이 굉장히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한두 개만 사서 빨리 먹어 치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샐러드 사서 아깝다고 뭐 한 4일, 5일 지난 샐러드 드시다가 괜히 식중독 걸리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먹든 사과나 먹든 과일들 그냥 먹어도 되나요? 과일이 그 사과 같은 경우에 멍이 들었다. 근데 이제 먹는 부위를 보면은 별로 뭐 많이 상처가 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도려내고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는 이런 과일의 조직이 만약에 그렇게 상했다고 한다면은 그 상한 조직을 통해서 세균이 굉장히 깊숙하게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상처의 3배의 깊이 정도까지는 도려내고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어지간한 뭐 곰팡이나 세균 드셔도 잘 건강 안 잃으시고 잘 살지만은, 면역이 약하신 이런 분들은 그런 곰팡이나 세균이 몸에 들어왔을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3배 정도는 잘라내야 된다. 그리고 잘라냈는데 속에 보면은 사과가 깨끗하지 않고 뭔가 갈색의 줄이 보인다든지 그런 게 보인다고 한다면은 아깝지만 버려야 돼. 그니 세균이 이미 다 침투를 한 거니까. 콩과 고사리에 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원래 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음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사리의 경우에는 생고사리에는 이 프타킬로사이드라는 화합물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암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고사리가 100g에 한 4g 이상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채소치고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식품이죠. 그래서 이런 고사리를 드실 때는 아주 푹 삶아서 거기에서 이제 물을 계속 우려내야 돼요.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삶아서 계속 우려내고, 그리고 드시면은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독극물 다킬로사이드라는 것이 완전히 제거가 될 거고요. 또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이제 샐러드 드실 때 강낭콩 삶아서 같이 넣어서 드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강낭콩은 완전히 익히지 않으면은 그 속에 이제 렉틴이라는 그런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몸에 들어오면 독입니다. 그러니까 푹 삶으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고, 근데 이게 덜 삶긴 그런 물질이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니까 이 콩을 삶을 때는 반드시 푹 삶아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몇 가지만 좀 지키면 될 것 같아요. 고사리 삶을 때 푹 삶아서, 고사리는 뭐
비타민 B나 A, C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먹는 거고, 그리고 콩도 단백질을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푹 삶아서. 밥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밥을 푹 삶아야 거기에서 녹말을 다 빼내서 우리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푹 삶아야 되는 것들은 푹 삶는 것이 좋습니다. 떫은 감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감 같은 경우에 떫은 감, 그 떫은 감을 굳이 드시려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떫은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탄닌은 단백질하고 탄닌이 만나면은 단백질을 침전을 만들어 버려요. 소화가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는 많이라는 말이 있는데, 떫은 감을 꽤 많이 먹고 동시에 단백질이 많이 있는 우유라든지 고기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은 이제 이런 그 탄닌 성분 때문에 단백질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서 이제 소화가 안 되면 급체가 올 수 있죠.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음식 드실 때 좋다고 입에 맞다고 너무 많이 먹는 것. 또 떫으면은 적당히 드셔야죠. 입에 맞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은 많은 경우에 맛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좋지 않은 맛이고 내가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면 너무 많이 안 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 또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정말 약간의 과학 지식만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학이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이제 너무 무서워하시잖아요. 독극물이다, 터진다 이런 생각만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화학을 어떻게 하면 생활에 잘 써서 내 생활이 좀 더 편하고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